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 N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아반떼 N은 언뜻 보면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나름 실속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아반떼 N의 달라진 점과 성능감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형 아반떼 N은 디자인에서 조금, 옵션 구성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는 엠블럼이 크롬에서 블랙으로 바뀌었고요, 소재도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래쪽 헤드램프와 프론트 범퍼도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구형 대비 뭔가 자세가 낮아진 것 같은데요. 참고로 DCT의 경우 ADAS 선택 시에는 그릴에 센서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차는 수동이라서 그거는 없어요. 다음으로 측면부에서는 휠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휠은 79만원짜리 초경량 단조 휠입니다. 모양은 무난한 것 같아요. 참고로 경량휠은 기본휠보다 가볍기 때문에 서스펜션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후면부에서는 리어 범퍼의 무광 플라스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거는 돌빵 같은 데미지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외에 블랙 사이드 미러나 N 전용 사이드실 몰딩, 마지막으로 윙 타입 리어 스포일러 등은 구형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는 실내입니다. 일단 실내에서는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고요, 옵션 조정으로 DCT 선택 시에 스마트 센스 1과 2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형에서는 불가능했었던 오토홀드와 스마트 크루즈,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수동인 경우에는 스마트 센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컵홀더가 가변형으로 바뀌었다는 점과 몇몇 기능들이 기본화되었는데요. 주요 사항으로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자전거 탑승자 감지 및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화됐고요. 전면 LED 방향 지시 등과 전방 주차 센서, 휴대폰 무선 충전과 하이패스, 그리고 ECM 룸미러와 2열 USB 포트 N 에어벤트가 기본부터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이번 신형 아반떼 N 페이스 리프트는 구형 대비 80만원이 인상돼서 3,352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변경폭 대비 인상액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성생의 경쟁차를 살펴보면 국산에서는 K3 GT, 수입차는 골프 GTI와 미니 쿠퍼 S가 있습니다. JCW는 5천이 넘어서 여기서 제외했어요. 우선 시작가에서는 신형 아반떼 N이 중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K3 대비론 최저 568만원 차이, 물론 이 차에는 ADAS의 고도화와 자잘한 최신 옵션들, 그리고 1.6 터보 대 2.0 터보의 차이가 더해집니다. 다음으로 골프 GTI와 미니 쿠퍼 S까지 넓혀보면 최대 1,300만원 정도까지 아반떼 N이 저렴하지만 DCT 팩의 풀업으로 구성하면 골프 GTI보다 200만원이 비싸집니다. 물론 수입차 프로모션에 포함, N 퍼포먼스 파츠까지 싹 다 넣은 금액이지만 카본 6홍만 참으신다면 이 간극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씨 픽 추천 조합을 짜보면 DCT 패키지의 현대 스마트 센스 1, 컴포트, 그리고 퍼포먼스 파츠에서는 알칸타라 인테리어와 인테이크 kit만 더해서 3,856만원에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DCT 팩에는 M 파워 시프트 같은 DCT 특화 기능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패들 시프트와 스마트키 원격 시동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센스 1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를 넣고요. 컴포트로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를 겟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칸타라 팩으로 핸들과 기어에서 오는 촉감 감성도 챙겨주고요. 인테이크 킷으로 흡기까지 올려주면 데일리카로도 좋고 오감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을 보면 세단은 아반떼 N이 유일, 나머지는 전부 다 해치백입니다. 사이즈는 아반떼 N이 전장, 전폭, 휠베이스에서 가장 크고 전장은 미니 쿠퍼 다음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스펙상, 주행 특성은 전장과 휠베이스가 짧은 경쟁차들이 와인딩이나 코너 위주의 서킷에서 유리하고요. 전장과 휠베이스가 긴 아반떼 N은 고속주행과 직선 위주의 서킷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아반떼와 골프, 미니는 2.0이고요. K3 GT는 1.6입니다. 변속기는 모두 DCT 계열인데요. 아반떼는 8단, 나머지는 7단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수동은 6단이에요. 따라서 동력 배분과 마력, 토크 면에서는 아반떼가 한 수 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골프와 미니도 R과 JCW로 가면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골프 R은 국내 수입이 안 된다는 점과 JCW는 5천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의 밸런스는 아반떼 N이 꽤 좋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꼭!
더뉴 아반떼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저는 DCT 모델이 아닌 6단 수동 모델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재 신차 중에서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N이 유일합니다.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반떼 N에 들어있었던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DCT 모델로 시승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NGS 기능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NGS 기능 같은 경우는 N 그린 파워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눌렀을 경우에 최대 290마력을 내주고 다운 시프트를 했을 때 팝콘 사운드가 팡팡 터지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6단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NGS 버튼 자리에 REP라고 레브 매칭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RPM 보정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하고 2단에서 3단으로 변속을 할 때 RPM을 보면서 내가 속도를 맞춘 다음에 단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RPM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높았을 경우에 변속을 하게 된다면은 말타기 현상, 이렇게 피칭이 엄청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에도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근데 레브 매칭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 놓게 되면은 내가 따로 이 RPM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클러스터 계기판에 만약에 5단에서 속도가 높고 뭐 RPM도 조금 높게 쓴다 그러면은 6단으로 올리세요 라고 화살표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표기대로 클러치 밟고 기어를 조작을 하면 돼요. 지금 제가 6단이거든요 6단에서 5단으로 다시 변속을 해볼게요. 5단으로 넣게 되면은 제가 별도로 지금 엑셀링이라든지 브레이킹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알아서 얘가 RPM을 보정을 해줘요. 이 RPM을 알아서 단수마다 적정 단수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동차긴 하지만 운전이 조금 쉬워지게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DCT 팩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N 파워 시프트, N 그린 시프트, N 트랙 시프트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N 파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NGS 같은 경우는 누르게 되면 오버부스트가 되고 팝콘 사운드까지 같이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 트랙 시프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트랙에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서킷을 많이 가고 랩타임 측정을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은 수동보다는 DCT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는 매력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빠른 응답성과 빠른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운전에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N 모드를 켜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N 모드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이 패들 시프트 같이 생겨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N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N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N 전용 이 클러스터가 뜨면서 오일 온도라든지 냉각수 온도, 터보는 얼마나 들어가고 토크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진과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을 모두 다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멀 모드로 달렸을 때보다 뭔가 승차감이 굉장히 하드해지고 또 이렇게 달리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RPM을 조금 올린 다음에 단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클러치 밟고 탑기어 6단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DCT를 넣고 또 NGS 기능을 넣게 되면은 팝콘 사운드가 울려 퍼져서 감성적인 마력이 좋기는 한데 약간 어떨 때 보면은 인위적이지 않은가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6단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2.0 터보 엔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운드, 본연의 배기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달리는 맛이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월을 해볼게요. 엑셀링 했을 때 이런 감성, 2.0 터보 엔진 본연의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 N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단에서부터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5단을 넣고 가는데도 RPM을 2000 정도밖에 안 써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4단까지 한번 내려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지금 4단인 상태입니다. 단수를 좀 낮추고 엑셀링을 하니까 RPM을 지금 현재 한 2900 RPM 정도 써주고 있고요. 사운드가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서 지금 RPM 3500, 자, RPM 지금 4000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저단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 약간의
진짜 이 스포츠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배기음 감성들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와,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 M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지금 빨래판 구간인데 이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해놨더니 굉장히 하드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3단으로 해둔 상태이고요. 기본적인 RPM이 3000입니다. 여기서 엑셀링 해볼게요. 자, 엑셀링 5000까지 밟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RPM 5000이고요. 여기서 엑셀 떼볼게요. 팝콘! 정말 자연스러운 팝콘 음색 들리셨나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팝콘 배기음 사운드가 후미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운전자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 팝콘 사운드가 들리긴 들리는데 좀 멀리서 들려가지고 뭔가 남의 차에서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엑셀링 해볼게요. 아직까지 3단입니다. 3단인 상태에서 RPM 다시 5000. 오, 들으셨나요? 이게 DCT로 넣었을 경우에는 인위적인 사운드가 나서 여기서 굳이 팝콘을 튀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이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습니다. 현재 M모드이고 3단입니다. 여기서 속도를 쭉 올리게 되면은 최대 토크가 터지면서 지금 5000 RPM에서 팝콘 바바박 하면서 이 계기판에도 오버버스트가 됐다고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줍니다. 요게 다시 두두둑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쯤에서 팝콘이 터지겠다 싶을 때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DCT 모델보다 운전의 재미가 더 좋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M모드에서 좀 낮은 단수로 엑셀링을 했을 때 더욱더 이런 팝콘 사운드가 잘 터지기 때문에 나는 재밌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아무튼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네,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두두둑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팝콘을 튀길 수 있다는 게 이 수동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침 또 앞에 코너가 있어서 코너링 성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LSD 같은 경우는 수동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현재 M모드에서 3단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전히 엔진과 스티어링의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우와! 오! 방금 도로 홈을 밟아서 약간 차가 휘청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대를 붙잡아주고 있는 게 정말 좋고요. 특히나 그립력이, 접지력이 뛰어납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는 뭐 DCT 모델이나 수동 모델 동일하게 무게감이 묵직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와, 조향 각도가 예술입니다. 스티어링 기어비가 스포츠로 할수록 더 기어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조향을 해도 조향 각도가 엄청나집니다. 약간 오바해서 말하자면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는 차를 탄 것처럼 살짝의 이런 조향만으로도 정말 민첩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또 제가 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거든요. 요런 느낌이 운전의 재미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쭉 항속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좀 핸들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동이긴 하지만 또 이제 차선 보조랑 핸들 보조 이런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력이 높은 스포츠성을 지닌 차들 같은 경우는 뭐 힘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근데 힘이 좋은 만큼 제동력도 좋아야 되는데요. 현재 시승 중인 모델은 단조 휠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브레이킹을 해볼게요. M모드입니다. M모드에서 브레이킹을 했을 때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노멀 모드일 때보다 잡아주는 이 느낌이 조금 더 균일하고 세다라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대구경 캘리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항속하다가 디스크를 잡아주는 이런 힘이 일반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크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DCT 팩 대 수동 어떤 게 좋냐? 일단 요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나는 좀 편리한 운전과 빠른 스피드, 빠른 랩타임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DCT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대신 나는 운전의 재미, 뭔가 차와 운전자가 컨택을 하고 내 친구 이런 느낌을
좀 더 원하신다면은 이 DCT보다는 수동 모델이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나 아반떼 N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팝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DCT 모델 같은 경우는 NGS를 누른 다음에 최대 오버 부스트를 쫙 내면서 그때 엑셀링을 뗐을 때 바바박 나오긴 하는데 약간 이 타이밍이 좀 인위적이다라고 할까요? 뭔가 조금 더 앞에서 팝콘을 튀겼어야 됐는데 약간 뒤에서 튀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제가 3단으로 넣어볼게요. 지금 현재 3단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RPM은 3000이고요. 여기서 엑셀링을 쭉 하다가 4000이 넘어간 다음에 바로 떼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팝콘을 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면은 이 6단 수동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더 뉴 아반떼 N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신형 아반떼 N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국내 KNCAT 기준 90.1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 202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무상 수리 및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사이드 스커트 품질 불량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비를 살펴보면 연비는 경쟁차 중에서 아반떼 N이 가장 낮고요. 따라서 기름값 역시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도 성능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1년에 20-30만 원 차이는 감안될 수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아반떼 N 어떻냐? 일단 고성능 차가 세컨카일 땐 다르지만 본카라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아이오닉 5에는 약간 투머치했어요. 하지만 아반떼 N은 펑카와 데일리카의 균형감 정말 알차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가성비까지 더하면은 사실 요만한 장난감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